원본 동영상과 비교해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합성 결과를 보여주죠. 현재의 딥페이크 기술과 무척 비슷하죠? 위조 여부를 가려내는 경찰 모델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위조 모델의 성능도 점점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셀카 많이 찍으시나요? 이 셀카 하면 각종 보정 어플과 필터가 빠질 수 없죠? 우리의 얼굴과 몸매를 더 이쁘고 잘생기게 보정해주는 어플 카메라와 필터들이 너무나 신박하고 중독적이어서 자꾸만 셀카를 찍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필터는 내 얼굴로 만화 같은 장면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과거 아기 시절의 내 모습을 추억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먼 훗날 나이 들었을 때의 내 모습과 성별이 바뀐 내 모습까지 예측해서 만들어주기도 해서 심심할 때 갖고 놀다 보면 시간이 훅 가버리곤 하죠. 그런데 이 필터들이 2편에서 살펴본 이 딥러닝 기술이 아주 잘 이용되고 있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사진이나 동영상 속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꿔버리는 이 딥페이크 기술도 이 필터와 유사한 원리로 작동하고 있어요. 오늘은 딥러닝 방식을 이용해서 필터 그리고 딥페이크 영상이 어떻게 제작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 다룬 인공지능의 원리를 잠깐 떠올려보면 딥러닝은 컴퓨터가 이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머신러닝 방법의 일종이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이 사진 속 얼굴에 필터를 씌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할 거예요. 먼저 얼굴을 인식하고 이 중에 눈, 코, 입과 같은 중요한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각 부위의 이미지를 어떻게 변경시킬지 결정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초기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얼굴을 인식하라고 하면 잘 해결하지 못했어요. 초기 딥러닝은 이 숫자와 같은 간단한 이미지를 구분하는 것까지는 잘했지만 얼굴 사진처럼 다양한 패턴이 있는 이미지는 잘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된 이 새로운 딥러닝 네트워크가 바로 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입니다. 이 그림은 CNN을 구성하는 인공신경망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 CNN이 얼굴을 학습하는 예시를 보면 픽셀 값에 불과한 이미지 데이터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지나면서 점점 고차원의 특징으로 변환되죠.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점, 선 단위의 부분적인 특징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부분적인 특징들이 합쳐져서 눈과 코, 귀를 형성하는 특징으로 합쳐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얼굴 전체적인 특징을 잡아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CNN을 이용한 딥러닝 모델의 성능은 너무나 뛰어나서 이미지 분류에 있어서 사람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일 수 있게 됐죠. 이 그림은 이미지넷 컨테스트라고 하는 1400만 장 이상의 사진 데이터를 구분하는 대회의 이미지와 우승 모델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CNN을 이 사람 얼굴 이미지에 적용해서 눈, 코, 입 등의 이 키포인트에 해당하는 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학습시키면 이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 그림과 같은 얼굴과 키포인트 데이터를 합쳐서 얼굴 속 키포인트 위치를 찾도록 하면 딥러닝은 훌륭하게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 속 얼굴을 찾았으니까 이 위에 이미지를 입히면 됩니다. 생성 네트워크의 기반으로는 이 딥러닝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조합, 변형시키는 알고리즘인 이 적대적 생성 신경망, 즉 겐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네트워크는 진짜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고자 하는 위조 네트워크와 가짜 이미지와 진짜 이미지를 구분하고자 하는 경찰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어요. 학습 과정 중에 경찰 네트워크에게는 진짜 이미지와 위조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이미지가 제공되고 경찰은 이 둘을 더 잘 구분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일어납니다. 반면 위조 네트워크는 자신이 만들어진 이미지를 경찰 네트워크가 진짜라고 판단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이 이뤄져요. 그 결과 위조 네트워크는 점점 더 그럴싸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위조범 네트워크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원본 사진을 넣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을 알려준다면 보정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뽀얀 피부, 날렵한 턱선, 오똑한 코와 같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위조 네트워크에게 말해주고 이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을 바꿔주는 기능, 성별을 바꿔주는 기능, 심지어 무표정을 웃고 있는 표정으로 바꿔주는 효과, 그리고 어리거나 늙어 보이게 하는 효과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해요. 그 결과 자연스럽게 보정이 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또 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싶다면 입히고자 하는 사람의 얼굴 사진에서 그 특성을 추출하고 생성 모델에 넣어줌으로써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카메라 어플, 필터, 딥페이크 영상 등은 이미지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합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짜뉴스, 연예인들을 합성한 포르노 영상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이 사진의 다양한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이 조작된 사진인지 구분해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해요. 일명 이 셀기꾼 잡아내는 어플 등도 화제를 모으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위조 여부를 가려내는 경찰 모델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이 위조 모델의 성능도 점점 좋아진다는 거죠. 단지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초래할 부정적인 측면을 잘 생각해보고 이를 예방할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장치를 고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인 겐은 필터를 씌우거나 딥페이크를 만들어내는 것 외에도 신기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치 인간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을 그리거나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2017년 워싱턴 대학의 한 그룹은 오디오를 이용해서 비디오의 입술 움직임을 합성한 결과물을 소개했어요. 참고 동영상을 보시면 원본 동영상과 비교해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합성 결과를 보여주죠. 2018년에 스타일겐은 원하는 스타일을 입력하면 그 스타일에 맞는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할 수 있는 생성 모델을 만들어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죠. 정말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합성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은 현재 더 발전해서 사람 얼굴을 다른 각도에서 본 영상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딥페이크 기술과 무척 비슷하죠? 2020년 출시된 달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일상 대화, 문학 작품, 이 코딩에 이르는 이 문서 작업이 가능한 인공지능인 GPT-3를 기반으로 만든 학습 모델입니다. GPT-3를 이용해서 이 주어진 텍스트를 이해하고 이 텍스트에 맞는 그림을 생성시킬 수 있는 달리 인공지능은 우리의 생각을 그림으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다각도의 사진을 통해서 이 3D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선보였어요. 이것은 이 사진만을 통해서 3D 공간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죠. 또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구글 로드뷰가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구글 로드뷰를 통해서 마치 여행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딥러닝을 적용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너목보 다시 한번 편에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고인이 된 가수분들의 목소리를 재현해내기도 했고 이제는 가상인물까지 만들어서 인스타그램, 광고 영상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고 오히려 전문가 이상의 수준으로 해내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딥러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생활에 딥러닝을 적용하려는 분야로는 의료 분야를 꼽을 수 있어요. 환자의 증상을 보고 이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은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일 중 하나죠. 특히 영상의학 분야에서 사진을 보고 판단하는 데 있어 인공지능은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인공지능의 응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 어플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이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죠? 일견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 과학과 기술이 항상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응용돼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과학기술의 발달은 늘 윤리적인 문제를 낳는다는 사실 또한 염두에 두셨으면 해요. 딥페이크 영상 보면서 소름 돋는 분들 많으시죠? 이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도리어 주인이 돼서 인간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경고를 무섭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현명하고 슬기롭게 이 기술 발달을 이끌 것인가를 늘 우리는 생각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건전한 철학에 기반해야 하는 영역임에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의 시대에 더더욱 인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놀라울 정도로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사람을 아예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으로 여겨집니다.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오답을 내는 경우가 분명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인공지능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답을 도출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미래가 어떤 모습이며 또 우리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찰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고 기발한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